옛날에 돈은 무조건 돈 이렇게 생겼지. 자, 동그란 거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네모가 들어있죠. 즉 겉부분이 어떻다라는 얘기예요. 둥글둥글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안 부분이 어떻다는 얘기야. 모나다는 얘기야. 그렇다면 결국 뭐야? 겉보기에는 애가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표리부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면, 내면, 하지 않다, 같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표리부동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표면과 이면. 그러니까 선생님 내면이라고 하지 왜 이면이라고 그래요? 이게 한자로는 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사물이 의인화됐을 때 그 사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사물은 동전이다. 동전은 겉과 속이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모난 측면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국선생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의 주인공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가지 없는 놈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전에 국선생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죠. 실수가 물론 있었어요. 자식들을 잘 간수 못한 거. 그렇죠? 자, 그러나 이 공방을 우리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물의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돈이라는 것이 세상에 필요한 것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간의 측면에선 지나친 욕심을 부려선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 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주제의식을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먼저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겠다, 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이 세상을 흐렸어. 배금주의 사회에 본말이 전도된, 본말은 뭔지 알죠? 근본과 끝, 그지? 근본과 그 부수적인 것이 전도 뒤바뀌어 버린 그런 세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은 요 사이에 있는 게 쫓겨난 거겠죠. 스토리가 쫓겨나게 됐는데 결국은 뉘우침이 없어요. 와, 완전 싸가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바로 공방전이라는 거 처음으로 자 앞부분에서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방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공방의 자는 이름은 관지이니, 관지라는 건 꿰뚫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사물의 이름이 항상 속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지명이나 관직명 모두 속성과 관련이 있다. 자, 관지 꿰뚫는다. 왜? 옛날 동전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동전은 뭐 주머니에다가 가방에다가 넣어야 되겠지만, 지갑에다 넣거나 하겠지만, 옛날 동전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가운데 구멍 뚫려가지고 쫙 깨가지고 이렇게 뭐 들고 다녔단 말이야. 그 조상이 일찍이 수양산에 숨어 구렬 속에서 살아 아직 나와서 세상에 쓰여진 적이 없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나와서 세상에 쓰여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묻혀서 지냈다라는 거지.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뭐야? 그렇지. 동전이 돈이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렬 속에서 살았다라는 거 왠지 알겠죠? 왜? 그렇지. 아직 동전으로 만들어지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지, 광물질로, 그렇죠, 동굴 속에 묻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등용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처음 황제 때 조금 채용되었으나, 조금 채용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전면적으로 화폐가 유통된 것이 아니라 조금 유통되기 시작했으나 성질이 굳세어 세상 일에 그리 단련되진 못했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또 사물의 특성을 봐봐. 사물의 특성을 보면 뭐예요? 그렇죠. 바로 쇠나 뭐 구리나 뭐 이런 광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전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물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아직 그 성품이 다듬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뭔가 공을 세우고 세상에 도움을 줄 만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제가 황제가 상공을 불러보이니 뭘 보였어? 이 광물질을 보였겠지. 자, 상공이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말하기를, 사냐의 성질이 비록 쓸만하지 못하오나 만일 폐하가 만물에 좋아하는 풀무와 망치 사이에 놀아 때를 긁고 빛을 갈면 그 자질이 마땅히 점점 드러나리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광물질을 캐다가요, 그렇죠, 대장간에서 잘 주조 작업을 거친다면 좋은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사물의 입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그렇죠, 인물의 등용에 임금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재 등용에 대한 얘기를 이 부분에서 하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요, 인재 등용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 뛰어난 인물이 있다, 그 녀석을 찾았다, 그 녀석을 데려다가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모자란 녀석이 있어도 그 녀석의 가치, 그 녀석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난 인물들은 딱 데려다가 다듬어서 좋은 인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축구나 야구에서도 뭐
좀 우리가 진짜 잘하는 애인가 싶은데 어느 감독이 데려다가 몇 년 이렇게 뭐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세계적인 선수, 국내 최우수의 선수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뛰어난 감독, 뛰어난 우두머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왕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릇이 되게 하오니 원컨대 패하는 저 완관구리와 함께 내버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구리. 자, 구리가 다루기 굉장히 힘든 광물질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구리를 버린다고 해서 같이 버리지 말고 이 녀석을 좀 써서 다듬어서 좋은 인재로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얘기했던 부분. 이로 인해서 그가 세상에 이름이 나타났다. 뒤에 난리를 피하여 강가의 수타로 거리로 이사하여. 요런데 왜 갔는지 알겠죠? 대장간입니다. 그렇죠? 광물질 사물의 입장. 이사하여 거기서 눌러 살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 천은 아버지가 왜 천일까? 그렇지. 불에다가 왁 달군 다음에 물에다 또 두드려. 이거 알지? 주나라의 대제로 나라의 부세를 맡았었다. 나라의 부세를 맡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관직도 마찬가지 뭐예요? 얘가 돈이니까 이전엔 세금을 곡식으로 걷던 것을 뭐로? 그렇죠. 돈으로 화폐로 걷게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단락 좀 길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아버지 때 그 조상 때는 잘 쓰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임금에 의해서 등용이 되고 등용이 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상은 세상에 쓰이지 않았으나 공방대에 이르러서 세상에 점점 알려지면서 그렇죠.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거, 이 부분, 그렇죠. 인재 등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주시고, 사물의 입장과 인물의 입장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좀 복잡하네요. 좀 많은 부분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리하기 위해서 좀 집어넣어봤습니다. 자, 방의 위인이 밖은 둥글고 안은 머나면 앞에도 이미 정리한 겁니다. 표리부득이라고 했어요. 때에 따라서 응변을 잘하면, 응변 뭐예요? 임기응변. 알죠? 임기응변. 여기다, 자, 두 글자 딱 집어넣으면 임기응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잘합니다. 근데 이것이 뭐 좋은 속성일 수도 있지만 그지 좀 얍삽한 나쁜 속성으로 쓰이는 경우도 꽤 많죠. 얘는 나쁜 속성입니다. 잘하여 한나라의 벼슬하여 홍로경이 되었다. 그때에 오왕 비가 교만하여 권세를 도맡아 부렸는데 방이 그에게부터 많은 이득을 보았다. 자, 뭐예요? 권세 있는 자의 방이 탁 달라붙어서 뭐 이득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제 때 천하가 경제가 궁핍하여 나라의 창고가 텅 비었으므로 위에서 걱정하여 방을 벼슬시켜 부민우를 삼아 벼슬은 계속 올라가고 좋은 벼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이 염철승 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자, 여기서 염철승이라는 것은 소금 혹은 철을 담당하는 관직인데 그 관직을 맡고 있었던 근과 함께 뭐 이름이겠죠. 근이라는 인물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매양 형님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형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친근하게 지냈다는 거야. 앞에서 우리가 국선생전에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고 불렀다는 건 우대하는 거라면 여기서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 자, 방이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 염치가 없었는데 이제 재물과 씀씀이를 도맡게 되니 중요한 역할, 즉 경제적인 무엇인가를 쥐고 흔드는 역할에 놓이게 되니 본전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하여 본전 이자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의 수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여. 자, 여기서 질그릇, 쇠그릇을 만드는 세상의 술이라는 건 기술을 의미하죠. 그렇지. 옛날에 신분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눴어요? 사, 농, 공, 상으로 나눴죠. 그 사, 농, 공, 상 중에 요 술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공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요. 또 백성과 더불어 분리의 이라도 다투고, 분리라는 것은 사물을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조금의 그러니까 동전 한 잎의 이익이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다투고 물건값을 낮추어 곡식을 천하게 하고, 곡식을 천하게 중요한 거잖아. 먹고 사는 거. 물건을 천하게 해요. 중요한 물건을. 화를 중하게 한다는 건 뭐야? 재물을 중하게 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 농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버리고 끝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본말을 전도시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끝 상을 쫓게 하여 농사에 방해를 끼침으로 간관들이 많이 상소하여 논했으나 위에서 듣지 않았다. 위에서 듣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이 황제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방은 또 재치 있게 권기를, 재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여기는 아니죠. 권기를 잘 섬겨 권세를 가지고 있는 녀석, 귀한 녀석들을 잘 섬겨 그 문에 드나들며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 올리고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으므로 공경들이 많이 절개를 굽혀 섬기니 곡식을 쌓고 뇌물을 거두어 문건과 증서가 산같이 이루 셀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문건과 증서 뭔지 알겠죠?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들이 셀 수 없이 많게 되었어요. 즉 재물을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사람을 접하고 인물을 대함에도 어질고 불초함을 불초 뭔지 알겠죠? 우리가 불초소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버님 불초소생 저는 무엇을 하였습니다. 길동아 이런 장면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렇죠? 미흡한 자신을 칭할 때 불초한 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지냐 사람이 어지냐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냐를 따지지 않고 비록 시정 사람이라도 시정 사람이라는 건 여기는 안 좋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왜 번화가에 가면 말이죠. 그중에 100명이 모여 있을 때 100명 중에 반수 이상은 뭐야? 쓸데없는 녀석들이에요. 그렇죠? 조포 깡패들, 에이? 뭐 투기하는 애들, 그죠? 공부 안 하고 노는 애들 그곳에 끼시면 안 됩니다. 시정 잡배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끼시면 안 돼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진 자면 다 함께 사귀고 통하니 이른바 시정의 사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하시면 안 돼요. 때로는 혹 거리에 악쏘는 나쁜 새끼들과 어울려서 바둑두기와 투전하기로 이를 삼아서 바둑둔다라는 건 뭐 지금은 나쁜 취미가 아니지만 여기는 투전인과 함께 놓여 있는 것으로 봐서 노름의 일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름 이를 삼아서 참은 연락을 좋아함으로 연락이라는 건 뭐예요? 흔쾌히 허락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런 나쁜 짓거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야 우리 도박 한판 하자 돈 내게 하자 그럼 좋아 이런다는 얘기죠.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결국 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공방의 말 한마디면 무게가 황금 100금만 하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최대의 아주 높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긴 뭐예요? 밖은 둥글고 안은 모나다라는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응변을 잘합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 재치 있게 자신의 이득이 되는 것을 잘 취합니다. 또 어때요? 성질이 욕심 많고 더러워서 염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권기를 잘 섬기면서 그 문에 잘 드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부리고 벼슬을 팔아 올려 내침이 그 손바닥에 있게 되죠. 또 뭐예요? 재물을 많이 가진 자면 언제나 그와 사귀어 통하면 이른바 시정의 사귐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근본을 잊고 뭐야? 그 말 끝을 쫓게 만들어서 결국 뭐야? 그 사회가 그 나라 안이 도탄에 빠지게 만들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돈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사람들이 재물을 더욱더 중시하게 되고 원래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 농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홀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나라 안의 안정을 깨뜨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정리해 볼까요? 뭐라고? 권세를 얻게 된 공방은 나라에 많은 해악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공방의 성격이 그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성격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욕심이 많다라는 거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재물을 탐한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끼쳐진 해악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본과 말이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걸 잘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단락 정리해 봅시다. 자, 황제가 위에 오르자 왕이 오르자 공우가 상소하여 아래기를 방이 오랫동안 근무를 맡아보면서 극심하게 어려운 업무예요. 몰라요. 어려웠을지는 모릅니다.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할 일이 많았을지 몰라요. 근데 뒷돈 챙기기가 얘는 진정한 목표였죠. 농사의 근본을 알지 못하고 한갓 장사치에 이만을 일으켜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해하여 공사가 다 공공하며 더구나 회례가 낭자고 회례가 낭자다. 회례라는 것은 뇌물을 얘기합니다. 뇌물. 그 다음에 청알이 버젓이 행하니 청알은 뭐예요? 청탁. 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뇌물과 청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죠. 바로 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얘가 처음에
벼슬을 얻었을 때 어떤 벼슬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었죠? 홍로경이 되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주로 벼슬을 맡게 되는 것은 돈과 관련된 겁니다. 홍로경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외국에 사신이 들어오면 무엇을 해주는 벼슬입니까? 그렇죠. 바로 대접을 하는 그런 벼슬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슬쩍슬쩍 주면서 외국에 사시는 뭐 국내 뭐 중요한 인사든지 이게 로비 활동을 하는 그런 벼슬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직무를 맡아보면서 자신의 이득만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뇌물이 많아지고 또 청탁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저 지고 또 타면 도둑에 이르게 된다고 한 것은 대역에 분명히 경계이니 옛 글에 이르기를 뭔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되면 나중엔 도둑놈 신보가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청컨대 면직시켜서 그 벼슬을 빼앗아 주세요. 그래서 욕심 많고 더러운 자를 징계하옵소서라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 뭔지 알겠죠? 국선생전하고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국선생전은 뭐 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족을 간수 못한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자신도 잘못이 있긴 있지만 직접적인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 갖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죠. 자, 공방은 탄핵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위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자, 돌아왔어요. 여기 이제 중간 생략시켰는데요. 공방이 이렇게 쫓겨나게 돼서 집으로 돌아가서 하는 말이, 이쯤 되면 뭔가 깨우치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가관입니다.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임금님을 뵙고 혼자 천하의 정치를 도맡아 보아 장차 나라의 경제가 족하고 백성의 재물이 넉넉하게 되고자 하였더니, 이게 본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지 이득을 취했겠죠. 이제 하찮은 죄로 내버림을 당하게 돼. 하찮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같으라고. 그러나 나아가 쓰이거나 쫓겨나 버림을 받거나 나로서는 더하고 손해날 것이 없다. 다행히 나의 남은 목숨이 실오라기처럼 끊어지지 않고 진실로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용납하였다. 요거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용납해 주었다는 얘기는 결국 돈을 없애려고 했으나 그 돈이 계속해서 조금씩 통용되고 있다는 얘기 같아요. 왜?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된 그런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가서 뜬 마름과 같은 자취로 곧장 강회의 별장으로 돌아가 약약에 이거 역사적인 어떤 공간인데요. 그 옛날에 그 큰 부자가 돈을 많았던 중국의 고사예요. 큰 부자가 돈을 많이 모았던 그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낚싯줄을 들이우고 고기를 낚아 술을 사며 해고와 더불어, 해고 이건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까지 다 알아야 할 것은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뭐 쓸모없는 것들은 설명을 안 했는데 이런 건 이제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얘기를 해주지만,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심적인 핵심적인 뜻, 그 흐름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고와 더불어 술패에 둥실 떠 마시면서 한평생을 마치면 그만이다. 비록 천정의 녹과, 천정의 녹 뭔지 알겠죠? 나라에서 벼슬을 하면서 받는 녹과 오정의 밥인들, 오정의 밥, 5개의 소트의 밥이니까 뭐요? 많은 재물, 풍족한 것. 내 어찌 그것을 부러워하여 이와 바꾸랴 그랬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았던, 요즘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전에 많이 보았던 정치인들의 심보군요. 그지? 나라에 나가서 자기는 나갈 때 공약을 막 남발하면서 여러분들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기존의 정치인들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지지를 얻어서 정치인이 된 후에는 뭐야? 지 이득을 전부 다 챙기고 온갖 비리를 만들어내고 그만두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갖 비리 때문에 막 검찰에 뭐 이렇게 끌려 나가고 하면서도 이미 모아놓은 재산 막 이렇게 나눠놓고 자식에게 뭐 아내에게 나눠놓고서 평생 배불리 먹고 사는 모습. 대표적인 뭐 이렇게 머리 벗어진 아저씨 있잖아요. 같은 백성들 죽여놓고서 말이야. 나는 돈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뒤져보니까 돈 잔뜩 나오고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거예요. 그 부인, 이렇게 된 부인이 또 얘기하고 말이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감추어 말없이 내 몸을 용납하였다라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치인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그런 나쁜 놈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용서한 것도 아니지 사실은. 용서한 건 아니지만 또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각성해야 되겠어요.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후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합시다. 자, 갑자기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갔는데요. 격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러나 나의 재주가 아무래도 오래면 다시 일어나리로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뭐야? 물러났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뭐야? 어느 정도 내가 쓰이고 있으며 나중엔 내가 다시 등용될 것이다. 세상에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의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돈을, 화폐를 이렇게 유통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뭐 중요한
공 이런 것을 멀리하고 재물을 탐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되니까 이거 없애야 되겠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다라고 했지만 뭐예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또다시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쫓겨난 공방은 뉘우침이 없이 다시 올 기회를 예측하고 있는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았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면 자, 공방은 이런 뜻이다라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벼슬길에 나아갈 때는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지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부분 주로 나쁜 측면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강하게 드러난 부분에서 우리가 본분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자기 이득만 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배금주의의 사회, 배금주의 뭔지 알죠? 돈만을 따르는, 물질만을 따르는 사회를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말 전도의 사회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즉 사회적 병폐를 야기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상소를 올려서 쫓겨나게 되었으나 뉘우침이 없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해놨는데, 평면적인 인물이란 건 뭔지 알죠? 즉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뭐예요? 그 잘못된 인물의 성격을 고쳐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인물,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부정적인 인물로서 평면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